네, 2021년 입법고시 상황판단 엄선 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상황판단에 나오는 언어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자 넣어봤습니다. 해당 문항은 어쨌든 숫자가 굉장히 많고 선지에서도 전체적으로 숫자 위주의 선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판단에서 특히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언어형처럼, 그러니까 언어 논리처럼 내용을 묻는 선지가 있고 숫자를 묻는 선지가 있는데 내용 선지보다는 숫자 선지를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 과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려를 해준다면 단순히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어떤 수치를 통해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수치를 추론해낼 수 있는지 요 영역을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조건이 여러 가지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답될 선지를 먼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약간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접근하기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몇 순위에 해당한다. 이거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뭐 어떻다. 감염 비용이 높은 게 이런 거다. 이런 것도 좀 내용 위주고 여기 보시면은 뭐 3위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뭐 몇 명이 신고되었다. 이런 건 약간 숫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5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숫자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다 숫자라면 좀 쉬운 걸 먼저 소거를 해보자. 이런 생각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순서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숫자 위주에서 답안을 찾자 이런 느낌이고 여기 보시면은 국내 유입 감염병 순위 3위가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국내 유입에서 2019년에 얘가 가장 크고 홍역이 이제 3위죠. 근데 여기 보시면 홍역이 그냥 딱 19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뭔가 보여지는 것들은 웬만하면 답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여기 있는 2,500명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도출해 내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근거가 여기 있죠. 총 몇 명이 신고되어 전년 대비 620% 증가. 자, 620%다 하면은 6.2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620% 증가하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원래 100%에다가 620%가 더해지는 거라서 720%, 즉 7.2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가 2,500명 이상이었다. 그래서 7.2배 했을 때 1, 7, 5, 6, 8보다 작아야 되죠. 얘보다 크다는 것 자체가 얘라고 딱 했으면 2,500명보다 크고 2,500명보다 큰 수로 7.2배 한 것은 2,500명의 7.2배보다 컸어야 됐죠. 근데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7배만 해도 이렇습니다. 0.2배 하면은 거의 500명이 추가되는 것인데 택도 없죠.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 3번 선지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선지를 먼저 처리할까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넣어봤습니다.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좀 간단하게 생겼기도 하고 좀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보실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갑 법안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그냥 X로 두고 X는 일법안 지지 국회의원 수의 3배다. 얘가 3배 더 크다는 얘기니까 3배를 나누고 갑법안 지지하는 국회의원 수는 병법안 국회의원 수의 8배다. 이렇게 병법안 지지하는 국회의원 수의 8배다. 8분의 X 해주시고 총 국회의원이 290명 미만이다. 이거 다 통분한다 생각하면요.
8, 3, 24 하셔서 8x, 3x, 24x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24x, 24, 24x, 8x, 4, 24, 뭐 이렇게 3x, 24 이런 거니까 이 세 가지를 더하게 되면 11 더하기 24여서 35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 구하시려면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역수를 곱해줘서 숫자를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35분의 21 더하기 3 요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요거 몇 프로죠? 5분의 3이니까 60%다 하고 요거는 10%가 조금 안 되죠? 35의 3이니까요. 그래서 10% 조금 안 돼서 전체는 70% 조금 안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290에 70% 대충 300에 70% 생각하시고 10에 70% 7 빼주면 되겠죠? 37에 21에다가 7 빼주면은 대충 203 요 정도인데 그것보다 작은 수니까 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계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휴일 청소 당번을 정하는 것인데 최종 1인을 정하지 못하면 1인을 정할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갑은 가위바위보 당번이 정해질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수업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직관적으로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손가락이 개수죠. 근데 간혹 가다가 가위바위보와 함께 점수도 이제 나오는 경우에는 요거 점수에 있는 2점인지 가위에인지 이게 헷갈리게 된단 말이죠. 점수가 나오면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가위, 바위, 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간편하게 숫자로 나타내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위보, 바위, 가위보, 바위 요 순서대로 갑이 내주게 될 거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첫 턴에는 무작위로 낸 다음에 갑도 그렇죠. 첫 턴엔 무작위로 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보바위, 보바위 요 순서로 내준다고 합니다. 병식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번이 절등해질 때까지 바위가위, 바위가위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요. 이제 제가 검정색은 문제를 풀 때 쓴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가불병 순서로 써놓으니까 굳이 가불병을 앞에 써놓으실 필요가 없죠. 그냥 원래 난 항상 가불병 순서로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당번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1순위다. 여기서부터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약간 선지구조 확인해 주시면서 기억은 웬만하면 맞지 않을까. 니은 4개니까 니은은 진짜 맞겠다. 디귿 3개고 리을 3개고 미음 2개네. 미음 먼저 확인해 볼까? 뭐 이런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니은은 확인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니은이 4개나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서 짚어보면 왜 4개인데 확인 안 하냐? 4개이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답이 아닐 가능성. 예를 들어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옳을 거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면 옳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갑자기 맞지 않아요. 그래서 1, 2, 4, 5번을 다 지우고 3번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강심장이 없으시다면 다시 결국에 니은을 확인하고 다른 걸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4개가 나온 선지는 확인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고 그랬을 때 미음 선지를 먼저 보면요. 세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당번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을순이다 라고 봤을 때 세 번째 가위바위보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단순히 제가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위바위보는 아니에요. 남은 2인이 계속해서 최종 1인을 정할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두 번째 턴에서 지금 가위를 낸 갑병이 이겼기 때문에 1인이 정해지지 그러니까 진 사람이 1인이 정해지니까 바로 을이 정해지겠네요. 요런 건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바위바위를 내서 보를 내서 갑만 이겼다면 을병은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를 하기 때문에 을병은 이걸 내겠죠. 그럼 그 다음 가위바위보에서는 이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내지는 건 아니고요. 첫 턴에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뒤에 내는 것에 가위바위보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라는 것이 아직 첫 번째로 안 정해졌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아, 지금 어차피 당번을 한 명만 정하는군요. 제가 좀 당번을 여러 라운드로 정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번은 어차피 한 명만 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앞에서 무승부가 나왔을 때 다시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건데 첫 턴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물론 선지 접근법에 따라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요게 이렇게 디귿, 리을, 미음이 병렬적으로 나와 있고 기역, 니은이 병렬적으로 나와 있죠. 이랬을 때 일단은 첫 번째 턴에서는 가별병의 당첨 확률이 그냥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누가 유리한지 아직 아예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냥 완전히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거 3분의 1 맞아요? 병은 무조건 바이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때 병 바이 해놓고 갑을 같은 경우에 갑을 바위하는 동안 을이 바위가위보 그 다음에 뭐 갑이 뭐 가위하는 동안 가위바위보 보하는 동안 가위바위보 이렇게 했을 때요. 여러분 여기는 다 이제 바위죠 쭉. 그랬을 때 얘는 무승부 여기에서는 가위가 지니까 아직 그래도 결론이 안 나고요. 첫 번째에서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얘가 이기니까 죄송해요. 여기가 결론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당번이 결론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결론이 안 나고요. 여기는 지금 바위가 두 개고 그러니까 가위가 하나면은 무조건 결론이 나죠. 근데 가위가 두 개고 바위가 하나일 때는 얘네들 때문에 결론이 안 나고요. 또 얘네도 결론이 안 날 때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해야 될까요? 어쨌든 첫 번째 턴만 우리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이제 다른 거 내니까 안 되고요. 다른 거 내니까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요. 보보 바위는 바위가 이제 당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각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위바위보에서는 당번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당번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을 순위다. 이거는 이제 더 해봐야겠죠. 어쨌든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 첫 번째에서는 그냥 얘네 셋 다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정해지는 경우의 수 대비 자기가 정해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좀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가 푼 거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를 지웠을 거예요. 디귿이 가장 판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가불이 아직 모르는데 그냥 3분의 1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칭이니까 그렇고요. 가위바위보가.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바위가 특별히 유리한 게 아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냥 확률론적으로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디귿이 가장 이제 수월한데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셋 다 안 정해지는 경우에는 결국에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셋 다 안 정해지는 경우가 이렇게 셋 다 안 정해지는 경우 이제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가위가 이기면서 바위가 무조건 당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을순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결론이 안 나는 애들 중에서요. 결론이 안 나서 셋이 다 같이 다시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요거는 을순. 지금 여기는 이제 갑을병이니까요. 여기서 을이 하고 여긴 갑이 하고 여긴 병이 하는데 이렇게 세 개가 다 다를 경우에는요. 을이 합니다. 을이 지금 벌써 세 개가 늘었죠. 아직 얘네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확정 안 된 세 개 말고 나머지 세 개에서 을이 늘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네모가 다 동일한 사람이 아닌 이상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은 을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당번이 될 확률은 갑돌이와 병식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개인데요. 세 개인데 같을 수 있을까요? 2대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아직도 미정인 경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을이 지금 바위바위에서 오낸
을이 지금 이기게 되죠. 그럼 갑병만 다시 하겠어요. 그러면 또 무승부네요. 또 무승부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이제 가위가위 내고 가불이 지금 무승부니까 가불이 하게 된다면 여기는 또 을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을병이 하게 되면은 을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가장 높고요. 갑병은 지금 또 똑같이 무승부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위바위보는 갑병이 동일한 거 맞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을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두 번째 가위바위보의 디테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이거 가장 높은 사람 을순이다. 그래서 기억 디귿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위, 바위, 보 중에 그 누구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명이 바위를 낸 것이 결정이 되더라도 나머지가 아직 미정이라면 그 누구도 유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냥 병이 다른 거 내는 경우의 수를 딱 다 지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이제 선지접근법도 제가 초반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병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첫 번째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 보자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는 갑병이 동일하고요. 세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당번 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지금 여기서 세 번째 가위바위보까지 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에 이미 또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1, 2에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에서는 갑 아니면 병밖에 안 됩니다. 을은 두 번째 내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을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미음도 틀렸고 갑병이 이게 같은 게 맞고요. 둘 다 0이죠. 경우의 수가. 당번이 될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은 갑돌이다. 이게 맞으려면 이제 마지막 갑병에서 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 번째 가위바위보 보자고요. 갑이 보, 병이 주먹이니까 병이 이제 당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장 확률이 낮은 사람 갑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문제가 얘기가 길어졌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위바위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맞추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봤고요. 시모 문제 제가 푼 시간을 안 썼네요. 이거 아마 좀 한 4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날짜 세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골라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확실한 1번 확실한 조건부터 하자. 확실한 조건 뭐죠? 가장 먼저 준비한 학생은 예식장이고 예식장을 제일 먼저 그 다음 가장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가장 마지막 그 사이에 세 개가 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견례 다음날 신혼여행 상신이구나 신혼여행이니까 상행으로 해볼게요. 상행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하루에 2가지 이상 준비할 수 없고 하루에 하나씩만 한다고 했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10월에 하나 12월에 2개, 1월에 2개 이렇게 되니까 너가 20년 10월, 너가 20년 12월, 너가 21년 1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아까 보시면은 다음날 바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자도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연달아서 하는 애들은 토요일, 일요일밖에 안 될 거고요. 걔네들이 다른 달이면은 지금 12월 31일, 1월 1일 뭐 이런 날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얘가 토요일이고 얘가 일요일이면요. 자, 그러면 우리 10월, 11월, 12월, 1월에 대한 요일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요일을 매칭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우리 요일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21년 3월 27일이 토요일이래요. 그러면 우리 21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제가 하는 거 2월 27일로 넘어가면 윤년이 아니기 때문에 요일이 동일합니다. 1월 27일로 넘어가면요. 1월이 31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3일 밀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3일 밀렸다는 것은 수요일이죠.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월 27일 토요일이고요. 12월 27일은 또 수요일까지 3일 밀렸다면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토대로 1월 1일은 뭐죠? 12월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생각해 주세요. 12월 32일입니다. 1월 1일이. 그러니까 27일에서 32일까지 총 5일 밀렸죠? 일요일에서 5일 밀리면 7일 밀렸을 때 일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1월 1일 금요일이네요. 일요일 아니니까
너가 연달아서 토일 했을 것이고 너가 상견례고 여행이다. 나머지 하나가 남은 것이 신혼집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상견례 날짜는 12월이다. 여기까지 맞네요.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신혼집 계약 날짜는 어쨌든 1월인 것까지 맞아요. 근데 15일 이후인지 또 몰라요. 아, 확인할 게 많아요. 예식장 10월인 거 맞아요. 근데 7월인지 7일인지 확실하게 몰라요. 또 그럼 확인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월에 대해서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마법의 숫자 1, 8, 15, 22, 29 요거 생각하셨을 때 2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화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요 화요일 날짜들을 토대로 12월의 날짜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일요일은요. 이틀씩 더 당겨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요일의 날짜가 이것만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7일이 하나, 9일이 두 개, 0일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일, 0일이 연달아서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아 너네가 12월 20일, 19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니은이 맞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3번 지워지고요. 니은 하게 나서 이제 다른 것도 볼 텐데 여기서 지금 네, 토요일, 일요일이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수요일하고 일요일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예식장 날짜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식장 날짜로 가봤을 때 여러분들 1월 1일이 금요일이라면 12월 1일은요. 더 전으로 가야 되죠. 12월 1일은 3일이 밀려야 하기 때문에 화요일입니다. 11월 1일은요. 이틀이 밀려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입니다. 10월 1일은요. 31일이 있으니까 3일이 밀려야 하기 때문에 목요일입니다. 그러면은 12월 1일이 목요일이란 점에서 1, 8, 15, 22, 29가 목요일이죠. 10월에는요. 네, 그랬을 때 7일은 수요일이 딱 되죠. 그러니까 7일 수요일 요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7일 수요일이 예식장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것들과의 어떤 생각을 해봤을 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은 9일, 0일 이럴 때요. 9일이 금요일이고 0일이 그 9일 금요일 0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토요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0일이 가능하기는 하지만요. 이게 지금 네, 그 7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 9, 0 중에 수요일이 더 있을 수 있나? 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 우리가 달력그렸던 이게 12월인데요. 12월 7일은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이고 17일도요. 목요일이고요. 27일도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중에 12월은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12월은 이제 얘네로 끝났어요.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1월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까 1월은 이제 얘가 날짜가 3일이 밀리기 때문에 12월 달력 기준으로, 그러니까 1월도 아까 1, 8, 15 할 때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3일 밀린 금요일이 1, 8, 15, 22, 29이기 때문에 7일은 목요일이고요. 17일은 일요일이긴 하죠. 일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네, 어쨌든 제가 지금 확인하자고 하는 게 수요일이죠. 죄송해요. 잠깐 헤맸어요. 수요일에 요렇게인데요. 지금 수요일에 20일이 1월 20일에는 생일이어서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인데 가능한 날짜가 이제 27일 요렇게 될 것이고 뭔가 확인할 게 많네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예식장 같은 경우에 10월 7일이 가능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금 상견례 확인한 것처럼 상견례 얼른 확인했고요. 예식장 10월 7일이 수요일인 거 확인하고 10월 7일 수요일이 가능하네. 요렇게 하고 일단은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10월 7일이 수요일인데 예식장 날짜가 잠시만. 아, 네. 이 문제 보니까 항상 옳은 것이라고 한 것부터가 약간 이게 지금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 끔찍해라. 자, 정리를 하면요. 어쨌든 지금 12월은 끝났어요. 12월은 끝났고, 우리가 매칭해야 할 것은 2001년에, 그러니까 21년의 1월과 20년의 10월에 이제 달력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12월 달력이니까 얘를 동그라미를 칠 게 아니라요. 요거가 지금 1월 달력이에요. 1월 달력이랑 12월 달력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10월 달에는 가능한 날이 7일 수요일도 있고요. 17일이나 27일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17일 같은 경우에는 목, 금, 토. 17일인데 이때 17일 생일이어서 안 되니까요. 17일은 안 되고, 이건 옆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일은요. 27일은 목요일에서 이틀 전이라서 화요일이어서 안 돼요. 그러고 나서 10일 토요일, 그러니까 10일 토요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일은 토요일 아니죠. 이제 토요일이 가능한 날짜는 24, 그 다음에 30일, 요렇게니까, 보시면은 날짜가 24니까 25, 이렇게 뭐 17, 18, 11, 12, 뭐 이런 숫자니까 가능한 날짜가 이 두 날짜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1월은요. 1월은 가능한 날짜가 보니까 지금 달력 보니까요. 7일, 목요일이라서 안 되고 17일, 1월 17일은 일요일이죠. 1월 17일 일요일. 일요일은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나 가능한 게 이제 수요일 하나랑 토요일밖에 없어요. 일요일은 안 되고 일요일 생각했을 때 30, 24, 그러니까 일요일을 생각할 게 아니죠, 지금. 29, 16, 23, 30인데, 지금 가능한 게 30일 토요일 가능하고, 9일 토요일 가능하고요. 7일도 27일 수요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남은 날짜 중에 토요일도 얘네 두 날짜 해서 여기 수요일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여기 토요일에서 여기 또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온다. 이제 식장 날짜는 요 날짜도 가능하지만 아닐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신혼집 계약도 이제 이게 9일 30일이면은 이후가 아니죠. 근데 27일 30일이면 이후가 맞죠? 그러니까 얘네가 둘 다 이제 경우의 수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 제가 이거 처음에 너무 쉽게 풀어가지고 여기다 넣었는데 하가 아니라 상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매칭형 할 때, 날짜 계산할 때 여러분들 요거 요일 미루는 거 제가 아까 풀면서 했는데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여러분 거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얼른 넘어갈게요. 저는 문제 빨리 넘겨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으면 안 돼요. 15번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건지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 A, B, C, D 버튼을 눌렀을 때 결과값이 JKMH가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약간 좀 역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M이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얘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M이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간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두 칸 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M 입장에서는 여기 있었고 JKH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 위치에 여기에 오게 되고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가장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오게 되고 한 번 더 여기로 오게 되니까 딱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가
MJKH 이거 A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지는 거다. 요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어려우셨을 텐데 이런 거 다 똑같아요. D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 버튼을 누른 경우 K가 왼쪽으로 하나 가고 J가 3칸 이동한다. 요거 보시면 여러분 J 먼저 해야 되죠. J 먼저. 얘 먼저 하고 했으니까 우린 거꾸로 가야 돼요. J가 왼쪽으로 3칸 이동한 게 여기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3칸을 이동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하면 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K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경우래요. 그러면 K를 다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MKHJ 해가지고 요 4번째, 5번, 5번이 D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렵지 않게 푸시길 바라고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조금 까다로우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20개와 5인 요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항상 20개와 5인은 다른 문제에서도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2022년도 문제를 해설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20개와 5인은 평균적으로 4개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얘네가 항상 뭐라 그래요? 가진 보석수가 동일한 경우는 없었으며 다 달랐으며 라고 항상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로 깔 때는 일단은 평균 4를 가운데 깔아두고 2, 3, 4, 5, 6으로 되지 않았을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가진 보석수는 없었고 보석수의 차이는 6개 이하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6개 이하였다 요거를 보고 생각을 하실 것은 얘네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4를 기준으로 앞쪽에서 하나 올렸으면 아래쪽에서 하나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 내리면은 바로 아래 거와 숫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맨 아래 거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는 7, 1이거나 8, 0 뭐 이런 거밖에 안 가능한데요. 어쨌든 보석수를 가지긴 가졌으니까요. 0이라는 숫자는 없다고 가정해 봤을 때 가능한 경우는 1, 7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1, 3, 4, 5, 7 하고 그 다음에 2, 3, 4, 5, 6밖에 없습니다. 요거 말고는 여기 아래서 내렸을 때 5를 올리면 6, 6 같아져서 안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안 내리면은 다른 데서 내려버리면 작은 수랑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딱 요거 2개밖에 없습니다. 요거 2개로 생각하고 가시는데요. 3개의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각각 하나씩 획득을 한대요. 그러면 하나씩 더해질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총 3개가 더 늘었겠죠. 23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D에 도착했을 때 한 쌍이 비로소 같은 수가 같아졌대요. 그럼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2가 하나 늘어서 3이 되거나 3이 하나 늘어서 4가 되거나 4가 늘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여기 읽어보시면 또 B에 도착했을 때 두 쌍이 같아진대요. 그 얘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작은 애가 하나 올려서 요렇게 요런 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다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4가 하나 어려서 5랑 같아졌는데 5가 다시 하나 떠서 6이랑 같아지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연달아서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2개 중에 하나가 올라갔을 것이고 요거 2개 중에 하나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쵸? 6은 올라갈 수가 없고요. 이제 5, 4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6이나 5로 같아지는 것이고 3이 올라가서 4랑 같아지는데 3, 4가 이렇게는 안 되죠 또.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 그렇구나라고 머리에 약간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또 확실한 것부터 하자고요.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제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봤더니 내가 가진 보석이 제일 많아. 이거는 자기가 공동순위가 없단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공동순위가 없단 얘기인 즉슨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경우의 수에서 봤을 때 5에서 6이 돼가지고 6, 6이 한 쌍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5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5가 올라간 게 아니면 4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4가 올라가서 5가 됐다는 얘기가 되고 좀 크게 써볼게요. 공동순위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자체가 5가 6이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왜냐면 같아진 애가 또 올라가는 경우는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두 쌍이 비로소 같아졌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 같은 두 쌍이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3, 3, 5, 5,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 애가 3개니까 하나 더 올라갔겠죠. 남은 하나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가진 보석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얘기를 못 들었었으면 6, 6, 4, 4, 3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2가 올라간 것.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얘가 지금 제일 많다고 하니까 공동순위 없는 값이 너가 6개에서 7개가 됐겠구나. 혹은 이게 7개에서 8개가 됐을 수도 있어요. 혹은 7개가 8개가 됐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초에 1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걔가 바로 이 ED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종합해 보시면 그 다음에 난 여행 중에 가진 보석수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얘도 ED 중에 하나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B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무와 가진 보석수가 같아졌어. 나는 원래 3번째로 만났어. 그러니까 너가 원래 4 가지고 있었고 고양이 B구나. 그래서 너는 원래 얘가 4에서 5가 됐으니까 5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은 내 고향은 A이고 내가 가진 보석수는 3개야. 자, A는 안 늘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안 는 상태에서 밑에서 올라왔겠구나. 난 여행 중 가진 보석수가 달라졌어. 그럼 얘가 2에서 3이 됐단 얘기고 그 얘기인 즉슨 1, 3, 4, 5, 7이 아니라 2, 3, 4, 5, 6이어야 하고 그래서 요게 아니라 요건 거고 달라졌기 때문에 얘도 B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E나 D가 되겠죠. 여기도 E나 D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 쌍이 같아진 순간은 D에 도착했을 때예요. 그래서 병이 D고 같아지지 않고 혼자 커진 게 E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A, B, C, D, E 해가지고 마지막에 무는 C다. 이래서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끝났을 때 정의 고향, 정과 고향이 D인 사람. 명의 보석수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끝까지 다 매칭하지 않으셔도 답이 5번인 게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였다는 거, 이런 것들 머릿속에서 유연하게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주 풀어보시면 이게 여러 번 풀어보시면 이걸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구조, 숫자 구조를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강조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짝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C가 B에게 승리할 확률이 0.4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승리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승리자라는 점에서 이 승리 확률을 보시면은 지금 A가 국회고와 경기를 한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얘네가 이길 확률을 각각 계산을 해서 이길 확률 순위로 1, 4위가 경기하고 2, 3위가 경기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A가 우승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A가 이제 4강전에서 붙는 애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승리 확률을 일단 다 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 D는요, 승리할 확률이 여기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승리할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요. 얘네들 1의 자리 숫자 더한다 생각하시면 나오는 숫자가 22입니다. 그 다음에 C는요. 0.3, 0.4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0.9 아니고 0.1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8이다 이렇게 되고 B 같은 경우에도요. 0.6에다가 0.4 아니고 0.6, 0.7 아니고 0.3 66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15다 이렇게 해주시고 A는 바로 이렇게 내리면서 보수들 4, 7, 4 해가지고 15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같이 겨루고 그 다음에 C와 D가 겨룹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A는 B를 이길 확률이 0.4입니다. 자, 이건 4강전 승리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 0.1은 C가 D를 이길 확률, 0.9는 D가 C를 이길 확률. 그랬을 때 C가 올라온다면 A가 결승전에서 C를 0.7로 이길 수 있고요.
D를 0.4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D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A가 0.36의 확률로, C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0.07의 확률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얘네둘은 결승의 승리 확률, 합의 확률로 해줘야 됩니다. 두 개가 각각 별개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합으로 0.43 해주시면 되겠고, 이건 곱의 확률이죠. 얘도 이겨야 되고 얘도 이겨야 되니까 곱해주시면 172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통계 확률과 통계 이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다른 이름인가요? 제가 수능 볼 때는 확률과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넘어가시고 21번도 수치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을 거예요. 17년도에는 대상이 4개인데요. 18년도에는 2개가 추가돼서 6항목으로 확대 시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총 금액이 계약 물량 대비 금액, 이 총 계약 물량이 얘네가 이제 대상 품목별로 또 10만 톤, 12만 톤, 14만 톤 이런 식으로 되는데 2017년에는 10만 톤에다가 4를 곱해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계속 6을 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셨을 때 2020년은 6 곱하기 여기에 있는 15만 톤이니까 90분의 221이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10이라서 40, 2.5죠. 근데 여기 2.5 훨씬 안 되니까요. 그래서 17년이 더 큰데 20년이 크다고 했으니까 아니다. 이게 아마 가장 까다로우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2017년에 대파 유통 안 됐어요. 18년부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한 거니까요. 이런 거 수치적인 측면 잘 케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담이지만요. 제가 21년도에 75점 최고점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 30문제를 딱 풀고 나왔거든요. 근데 10문제 찍고 이 찍은 문제 중에 한 문제 맞고요. 30문제 중에 한 문제를 틀렸어요. 푼 거 30문제 중에. 이때 하나 틀린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29개는 풀고 다 맞았어요. 진짜 저도 이때는 약간 뭔가 좀 뭐에 홀린 듯 너무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정답률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 판단 1등을 해봤었는데 이런 여담을 잠깐 제 자랑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25번 문제 풀이법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제가 별표 한 5개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자료랑 상반이 약간 걸쳐져 있는 문제 유형인데 이게 되게 배터리 네 다시 밝아졌네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풀리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이제 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이 부분이 실수였을 것 같은데 이거는 행정고시에 충분히 이런 아이디어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안 풀어보신 분들 꼭 풀어보시고 자,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하면요. 자, 이거 지워서 잠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근거로 판단할 때 키가 180 이하이고 장신구를 하지 않았으며 어쩌고저쩌고 최저값은 이렇게 했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 사람들이 가장 적었으면 좋겠죠. 그거를 계속 목표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가 볼 때 지금 얘는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되고요. 귀걸이 아닌 거고요. TV 경력 없어야 되고요. 염색을 했고요. 장신구 없어야 되고요. 춤을 배워본 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거 2개는 해당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총 인원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염색을 한 애가 811명 이상, 춤을 배워본 애가 901명 이상 이렇게 했을 때 네, 얘네 둘의 죄송해요. 네, 제가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다시 진행을 하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전체 인원을 물론 당연히 전체 인원 알아야 되지만요. 지우는 거 취소할게요. 약간 염색을 한 그 도전자랑 춤을 배워본 경험이 있는 도전자가 최소 교집합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얘네 전체가 이 합집합이 딱
그 987명이 되게끔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811, 901, 빼기 987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실 때요, 여러분, 요런 팁 드리고 싶어요. 12에서 7을 빼보세요. 그러면 5. 9에서 9 빼니까 9 지우고요. 얘네는 처리된 거고요. 80에서 8 빼보세요. 72. 요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를 더하고 빼고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염색을 했고 춤을 배워봤다. 염색을 했고 춤을 배워본 사람이 최소 725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TV 출연 경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TV 출연 경력 있는 사람이 최대가 되게 만들면 돼요. TV 출연 경력이 최대가 되게 만들면 83명을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신구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장신구 한 거 빼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장신구 한 사람이 295명 미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295 빼면 안 돼요, 여러분. 294명을 빼야 돼요. 4명 이하. 그쵸? 이게 얘네 최대값이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푸는 방법 알고도 틀렸다면 여기 때문에 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294명 빼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다른 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큰 애들 198명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다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키 초과이네, 뭐 TV 출연 경력, 장신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귀걸이 한도전자 왜 안 빼요? 귀걸이는요, 장신구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장신구 안에를 뺐기 때문에 또 빼면 안 돼요. 요것도 이제 실수 포인트죠. 중복으로 빼면 안 됩니다. 중복 조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다 뺀 값을 구할 때도 여러분 요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7, 8이니까 15죠. 15를 25에서 빼면 요거 10만 남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요것도 먼저 3 정도 빼면요. 40일이죠? 그러면 40일에서 8, 9, 3, 27인데 8이니까 26을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26 빼면 얼마인가요? 딱 150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아마 시간 많이 들여서 푸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8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근거로 판단할 때 반드시 참인 것. 가불병적 무기는요. A나라 또는 B나라의 국민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A나라 국민수 잠시만요. 제가 물 한 잔 먹고 올게요.